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어제부터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9,800불대로 다시 한번 빼꼼 고개를 들이밀었고요. XRP도 살짝 상승해주면서 28센트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서 상승률이 저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애를 태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는데요. 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잠시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제 채널에 오셔가지고는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일어난 일들을 굳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특히 가격 문제라든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께 직접 여쭤보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렇게 빠지겠습니다. 저를 연관시키지 말아주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가격 예측을 전혀 하지 않죠. 물론 분석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암호화폐 소식을 다루면서 가격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보고 이제 가격 얼마까지 갈 거 같냐고 물어보시는데 전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귀신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몇 년 동안 차트 분석을 해가지고 생계를 이어온 사람들도 종종 틀리는 것이 차트 분석이고 암호화폐 시장인데 저한테 언제까지 얼마 갈 거냐고 물으셔도 저는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거짓말로라도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을 원하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어떤 분이 어떤 분석을 내셨다 그러면은 그분께 가셔가지고 관련된 질문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저한테 와가지고 막 물어보고 그러지 마시고요. 다만 저는 이러한 확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리플서가 XRP의 생태계를 쫙쫙 늘려주면서 XRP 사용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 텐데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치 빵형 이야기를 하듯이 유틸리티가 늘어나면서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가격 상승이 오게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영상이나 정보들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돌아가는 거 보고 있으면 완전 개판 5분 전이거든요. 앞으로 몇 년 내로 크게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XRP를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들 당분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팔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단타 물량은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제 의견이었습니다. 도움이 안 되셨더라도 어쩔 수 없고요. 저는 제 솔직하게 방송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이 XRP 수량 1000억 개가 너무 많다라고 불평하는 사람들 아직도 있죠. 시야를 넓게 보시고 전 세계가 사용한다라는 가정하에 1000억 개는 절대로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말 나오기가 무섭게 차트 분석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XRP가 삼각수렴 마지막에 다다라간다. 지금 보이고 있는 삼각수렴 같은 경우는 디센딩 트라이앵글이죠. 그렇기 때문에 곧 있으면 결정의 시간이 오게 될 텐데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28센트 정도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걸 깨고 일단 올라왔다라고 상방형으로 치고 올라왔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요. 이것은 XRP가 자력으로 올라왔다라기보다는 비트코인을 따라서 마지못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언제나 XRP 프랙탈 차트를 공유해주고 있는 루드 XRP님 같은 경우는 최근에 XRP가 하락형 쐐기를 뚫고 상승하기 시작했다라는 분석을 남겨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부디 여기서부터라도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되겠죠. 일단은 비트코인에 딸려다니는 입장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주면서 같이 올라가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반면에 이러한 분석도 있는데요. 이 와이코프의 이론, 제가 얼마 전에 꽤 많이 이렇게 봤었던 그런 패턴이죠. 이 분석가처럼 와이코프의 이론을 XRP에 대입을 시켜봤더니 아직까지는 축적하는 기간이다. 오히려 지금은 좀 하락하겠지만은 4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이어서 잠깐 보고 싶은 것은 XRP의 포물선 상승은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 이쯤 와 있겠죠. 지금부터라도 쭉쭉 상승한다라면은 가격 상승에 많은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이 많은 XRP의 이동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총 5천만 개 정도가 움직였다라고 하는데요.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그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첫 번째에서 바이낸스에서 호흡이로 1500만 개, 빗썸에서 빗썸으로 500만 개, 빗뱅크에서 빗뱅크로 2000만 개, 알려지지 않은 지갑에서 알려지지 않은 지갑으로 1000만 개. 아직까지 XRP 거래량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조만간에 이런 모습의 변화가 있을지 살짝쿵 기대를 한번 해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 또 다른 트레이더 분석가 같은 경우는
XRP가 최근에 이 하락형 쐐기를 깨고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이대로 쭉쭉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나도 좋겠수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심슨 가족을 아시죠? 이제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애니메이션인데 이 애니메이션에서 최근에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다라고 합니다. 이 코인의 이름은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고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이런 단어가 나온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에피소드의 한 장면을 연출을 하게 됐는데요. 이 블록체인과 분산 원장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많은 코인들이 이것은 우리 코인에 관한 것이다, 비트코인에 관한 것이다, XRP에 관한 것이다 라고 저마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잠시 짧은 장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Each day I'm closer to being cash of the future. Not in your wallet, I'm in your computer. Oh yeah! When you use the currency, the transaction is recorded in the ledger. I can dig it. And when one ledger book gets filled up, we add to a chain of previous books. That's the blockchain. Later, glitches. If you'd like to learn more about how cryptocurrency 예, 여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시청되는 장수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심슨에서도 암호화폐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 시장에 얼마나 일찍 들어온 것인지 다시 한번 체감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는 제가 이 니움머니와 비테크가 이 리플넷을 통해 가지고 함께 알게 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었는데요. 그것과 똑같은 케이스가 또 한 건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식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자, 리플넷 멤버 중에 하나인 RAK뱅크, 락뱅크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는데요. 라스 알 카이마 국립은행이라고 합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들 중에 하나이고 2017년도부터 리플넷 회원이었었는데요. 그들의 송금 사업을 필리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또 다른 리플넷 멤버인 BDO 유니뱅크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BDO 뱅크 측에서는 리플넷의 연결을 통해서 더욱더 세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고 금융기관들과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었으며 이번에 RAK뱅크와 함께 필리핀과 아랍에미레이트의 연결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이 RAK뱅크 같은 경우는 이미 또 다른 리플넷 멤버인 스리랑카의 칼지스뱅크 그리고 인도의 엑시스뱅크와 파트너십을 맺은 바가 있으며 RAK뱅크 고객들은 RAK 머니 트랜스퍼를 통해서 인도, 스리랑카, 필리핀, 네팔 그리고 파키스탄으로 돈을 송금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죠. 이처럼 리플넷에 가입된 회원들은 서로 도우면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점 또한 가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 많은 업체들이 이 리플넷의 강점을 알게 되고 나서 더욱더 많이 리플넷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엔 며칠 전에 나왔던 소식인데 잠깐 다시 보려고 합니다. 비자 크립토 총괄인 꾸이 셰필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최근에 이런 발언을 했었죠. 비트코인의 소액 결제는 법정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주요 케이스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이 사토시라는 작은 단위로 나눠지게 되죠. 8개 단위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총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비트코인의 사토시 같은 경우는 달러로 결제가 어려운 1센트 미만의 소액 결제를 위한 인터넷 고유 결제의 단위가 될 것. 한마디로 이 마이크로 페이먼트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 이 마이크로 페이먼트 들으시면 딱 생각나는 회사가 있죠. 바로 코인입니다. 이 비트코인 개발자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페이먼트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라거나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반면에 리플사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마이크로 페이먼트의 중요성을 이미 인식을 하고 그것에 관련된 개발을 끊이지 않고 계속해 나오고 있었죠. 작년 같은 경우는 마커스 츄에처가 이 마이크로 페이먼트에 관한 칼럼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는 질문, 이렇게 마이크로 페이먼트가 미래에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그것에 활용되고 있는 암호화폐가 있습니까? 예, 하나밖에 없죠. XRP밖에 없습니다. 또 그래요. 이 암호화폐가 송금의 미래라고 하면서 정작 제대로 사용되는 곳은 XRP밖에 없고 마이크로 페이먼트가 미래라고 하지만은 제대로 개발을 하고 활용하고 있는 것도 아직까지는 리플사밖에 없습니다. 자, 최근에 XRP를 활용한 지불 그래프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오랜만에 보시죠. 여기 있는 보라색 선 같은 경우가 마이크로 페이먼트 사용량인데요. 전체적으로 들쑥날쑥 하지만은 그래도 사용이 꾸준히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많은 사용이 있었네요.
자, 아무튼 이처럼 계속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리고 이미 활용이 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마이크로 페이먼트가 상업적인 용도, 이제 물건을 구매한다라든지 그런 쪽에서 활용될 수 있다라면은 더욱더 각광받을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참고로 이 노란 선 같은 경우는 $500 이하의 송금을 나타내는 것인데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소식들을 꾸준히 접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봐왔기 때문에 이런 면들을 보고 XRP를 들고 가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거나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계속해서 조롱을 하거나 욕을 하기도 합니다. 남의 일에 상관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사람들은 무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전해드리는 정보들은 언제나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지속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높아심이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리플사가 100%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업은 망할 수 있고 XRP 가격도 어디로 어떻게 가게 될지는 100% 확신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은 잘 해나가고 있다라고 정보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런 정보가 있었습니다. 브라질 중앙은행이 다가오는 11월 암호화폐에 대한 대응책으로 근실시간 결제 서비스인 PIX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365일 24시간 모바일 앱, 인터넷 뱅킹, ATM을 통해서 최대 10초 내에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입니다.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는 이 픽스는 저렴하고 빠르며 투명하고 안전한 결제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픽스에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활용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 사용되는 기술이 리플사의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빠르게 결제가 가능한 그 시스템이 곧 나오게 될 텐데 이게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설명만 들어봐도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기술이 사용이 된 것 같죠. 자, 브라질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리플사, 여기에 어떤 관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방금 전에 브라질 중앙은행이 암호화폐에 대비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와이스 크립토 레이팅스에서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빵형 리플 최고 경영자는 암호화폐 시장에 전통은행을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업계 규정 준수를 강조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리플사는 아마도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다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서 암호화폐 시장은 은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들을 대체할 것이기 때문. 자, 여러분들께서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암호화폐가 발전하게 되면서 은행들이 완전하게 사라지게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 전 세계가 멸망하지 않는 한 혹은 한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그 나라의 금융 시스템을 관리하는 중앙은행 및 은행들은 계속해서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런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은행에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이 속속들이 통과가 되고 있죠. 제가 먼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근미래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암호화폐와 법정화폐가 공존하는 그런 세상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 암호화폐 XRP에 관련된 애니메이션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유명한 조니 로렌스가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며칠 전에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송금로가 확장하면서 유동성이 어떻게 증가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XRP 유동성이 끝없이 발전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좋아요와 광고 영상 시청 마무리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 없이는 이 채널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